2024년 10월. 서울의 가을은 쌀쌀했지만 햇살은 눈부셨다. 서울특별시청 옆 웅장한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저마다 분주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지금 막 거대한 한울기술솔루션 본사 건물에 들어서는 한 남자의 내면이 얼마나 황량한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김민준, 45살. 그는 한울그룹의 창립자이자 CEO였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3조 원에 달하는 제국은 그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성공이라는 거대한 탑 꼭대기에서 끝없는 외로움과 공허함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와 고급 시계는 그의 내면을 갉아먹는 그림자를 가려주지 못했다. 그는 오늘도 매년 열리는 한울 수학 경시대회 최종 결선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 대회는 그가 사회적 기여를 위해 직접 창설한 행사였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처럼 잠재력을 가졌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을 찾아내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박서진 부사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35세의 서진은 민준이 직접 발탁한 인재로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추진력으로 회사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 결선에는 특별한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서진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원보육원에서 온 쌍둥이 자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라고요? 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편견 어린 시선이 드리워 있었다. 네, 회장님. 하지만 저희는 그들이 편견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휠체어를 탈 필요도 없었고 점자로 된 자료도 전부 마련했습니다. 민준은 서진의 설명을 듣고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알겠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거대한 강당으로 들어섰다. 강당 안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수학 영재들과 그들의 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은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무대 위에는 최첨단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스크린 위로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민준은 맨 앞줄에 앉아 무대 위를 응시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며 문제를 풀고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들이 모두 한데 섞여 보였다. 그때였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음 참가자를 불렀다. 다음은 해원보육원에서 온 하나나 한은주 양입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웅성거렸다. 민준은 고개를 들고 무대 위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정확히 9년 전에 그와 같은 아이들 2명이 있었다. 쌍둥이 자매는 한 손에 하얀 지팡이를 든 채 보육원 관계자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무대 위로 올라왔다. 같은 하늘색 원피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들이 똑같은 쌍둥이임을 알 수 있게 했다. 그들은 무대에 놓인 의자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서로 마주 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완벽하게 조화로웠다. 사회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린 목소리로 문제를 읽어 내려갔다. 자, 하나나 양 한은주 양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복소 평면 위에서 정의된 리만 제타 함수가 가진 비자명한 근의 실수부가 2분의 1이라는 가설을 증명하시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 문제는 명백히 9살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수준의 심오한 수학적 지식이 필요했다. 모두가 쌍둥이가 문제를 포기하고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지어 민준조차도 말이다. 하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쌍둥이 중 한 명인 하나가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첫째로, 리만 가설은 그리고 은주가 그 말을 이어받았다. 자명한 근과 비자명한 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소녀의 목소리는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겹쳐졌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완벽한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성적이었고 명확했으며 지적인 자신감이 넘쳤다. 마치 서로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 소녀의 목소리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단 43초 만에 그 복잡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강당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이윽고 그들의 목소리가 끝났을 때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터져 나왔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서 단순한 재능 이상의 것을 보았다. 그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깊은 유대감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민주는 참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갔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나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저희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말했다. 작년에 양자 컴퓨팅에 대한 회장님의 TED 강연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매우 독특합니다. 은주가 말을 덧붙였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권위와 함께 미세한 외로움이 섞여 있습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감정까지 읽어내는 듯한 그녀의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회원 보유권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민주는 겨우 입을 열었다. 2년 3개월 14일이요. 은주가 즉시 대답했다. 부모님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가 말했다. 부모님은 과학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뇌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허공을 응시하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저희도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가슴속에 날카로운 칼이 박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이 영리한 아이들이 회원 보유권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정이 굳어졌다. 내가 여러분들을 후원해주고 싶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보유권 관계자가 급히 민준의 말을 막았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내뱉고 스스로도 놀랐다. 나는 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를 바라보는 모두의 눈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민주는 오직 두 소녀의 얼굴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민준의 입양 발표는 한울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튿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은 기술계 거물, 시각장애 쌍둥이 입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민준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그의 법률 고문인 박서진은 분노에 차 민준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을 서성거렸다. 회장님,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이 사회는 패닉 상태고 이태훈 부사장은 벌써 정신감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민준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이미지를 수년간 공들여 쌓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민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태연한 모습의 서진은 더욱 격분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장님의 이미지를 위해 수년을 투자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2명의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회장님의 판단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진은 장애 아동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민준의 감정을 건드리려 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애 아동, 우리가 요즘에는 연민을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의 논쟁은 그때 마침 도착한 김진우 박사 때문에 중단되었다. 김 박사는 저명한 영재 아동 전문가로 하나와 은주의 인지 능력에 대한 예비 평가를 위해 민준이 직접 초빙한 인물이었다. 쌍둥이 자매는 옆방에서 점토 블록과 촉각 퍼즐을 탐색하며 공간을 탐험하고 있었다. 회장님, 예비 평가를 마쳤습니다. 김 박사는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인지 능력은 비범합니다. IQ가 180을 훨씬 상회하며 이는 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들의 천재성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들이 똑똑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 박사는 흥분하며 말을 이었다. 2 아이는 보완적 인지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완벽하게 기억하고 은주는 복잡한 패턴과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함께 사고할 때 그들은 전례 없는 사유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서진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그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겁니까? 그것 이상입니다. 김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복잡한 개념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 내부적인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뇌는 시력을 보상하기 위해 스스로 재구성되어 강화된 신경 경로를 만들어냈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민주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다면 그들의 시력은 치료가 불가능합니까? 2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사고를 당했을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김 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회장님, 이 아이들은 고칠 필요가 없음만 지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했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쌍둥이 자매가 아무런 도움 없이 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 책상, 소파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완벽하게 길을 찾아 들어왔다. 우리들의 시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군요. 하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덧붙였다. 이 방의 음향 특성 때문에 소리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서 이 문까지 10아걸음을 걸었고 문턱의 미세한 높이 변화도 감지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고 서진과 김 박사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 하나가 민준에게 다가와 물었다. 왜 저희를 입양하고 싶으십니까?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서진과 김 박사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너희에게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쌍둥이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들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회장님이 홍보를 위해 그런다고 하더군요. 은주가 말했다.
아니면 우리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가 덧붙였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홍보나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너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가정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두 아이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고 작은 미소가 동시에 떠올랐다. 회장님, 저희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쌍둥이가 방을 나간 후 서진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태훈 부사장이 입양을 반대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준은 복도를 따라 사라지는 쌍둥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조화로웠다. 그가 노력하게 두십시오. 민준은 힘주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한울기술솔루션의 이사회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14명의 이사진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이태훈 부사장은 민준의 입양 결정에 대한 비난 가득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민준 회장의 충동적인 결정은 주주가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태훈은 가식적인 걱정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회장의 2명의 시각장애 아동 입양은 그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위험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주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얼굴을 관찰했다. 몇몇은 그의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이태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태훈이 말을 이었다.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장님은 그런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습니다. 장애라는 단어는 독처럼 회의실에 퍼져나갔다. 민주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말씀 끝났습니까? 민주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태훈은 비웃듯 얇게 미소 지었다. 필수적인 우려사항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그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나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직접 고용했던 임원들을 훑어보았다. 나는 오직 투지와 중고 노트북 하나로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당신들 중 누구도 내게 시간을 내주지 않았을 때, 투자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사무실에서 쫓아냈을 때, 나는 친구의 소파에서 라면을 먹으며 잠을 잤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각 이사진과 눈을 마주쳤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에 앉아 억대 연봉을 받으며 내게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부사장, 아주 잘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이군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와 은주 양이 또래 아이들 중 가장 높은 IQ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더군요. 회의실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져나갔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설령 그들이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해도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나도 모두가 간과했던 잠재력을 가진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충격적인 고백에 회의실은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항상 함구해왔다.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민준이 말했다. 우리가 수백만 원을 들여 포용성과 다양성에 대한 홍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약속해놓고 내가 실제로 그 가치를 실천하려 하자 당신들은 그것을 방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태훈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회장님, 저희는 단지 염려스러워서. 그만하십시오. 민주는 그의 말을 끊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와 은주를 입양할 것입니다. 이미 서류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내 의결권이 그들에게 넘어가도록 신탁을 설립했습니다. 이사회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놀라움에 경악했다. 그러니 당신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와 함께 일하거나 내게 반대하거나. 하지만 그 아이들은 이제 내 가족이며 나는 내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 섰다. 아, 그리고 이 부사장 밤새 준비했다는 그 프레젠테이션 말입니다. 17페이지에 계산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와 은주라면 몇 초 만에 찾아냈을 겁니다. 회의실은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복도에서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와 마주친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사회복지사가 아이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주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회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길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는 사무실로 걸어가는 동안 건물 전체의 음향 특성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두 소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태훈과 이사회가 아무리 계략을 꾸며도 소용없을 것이다. 진정한 혁명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모든 것의 미래를 바꿀 두 명의 9살 소녀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선 하나와 은주는 조용히 앉아있는 전문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 박사는 아이들의 존재를 의식하며 그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쌍둥이 자매는 낯선 환경에서도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공간의 소리, 냄새, 질감을 흡수하며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더듬었고 공기 중에 미세하게 퍼지는 민준의 향수 냄새에 집중하는 듯했다. 김 박사는 그들의 차분한 모습에 감탄하며 한편으로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들은 시각이라는 가장 중요한 감각을 잃었지만 다른 모든 감각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하나, 은주양, 이제부터 나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김 박사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나는 당신들의 인지 능력에 대해 예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이롭습니다. 그는 쌍둥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들의 IQ는 180을 훨씬 넘고 단순히 지능이 높은 것을 넘어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완적 인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완벽하게 기억하고 은주는 복잡한 패턴과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당신들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저 두 아이의 천재성에 놀랐을 뿐 그들의 능력이 이토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때 은주가 김 박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박사님, 우리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르게 작동할 뿐입니다. 김 박사는 은주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순간 하나가 말했다. 박사님, 우리는 무언가를 고치는 것보다 무언가를 느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다. 성공, 부, 권력,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두 소녀가 자신의 상처를 읽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김 박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나, 은주양. 나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세상에는 당신들처럼 특별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종 편견과 오해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하나가 말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들만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들의 특별함을 두려워하고 질투하며 심지어는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런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희의 부모님도 과학자였습니다. 은주가 말했다. 그분들은 항상 우리의 뇌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의 재능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범해진다면 그분들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는 은주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민주는 그 순간 그들의 아픔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함 때문에 사랑받고 또 그 특별함 때문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나, 은주야, 나는 너희의 재능 때문에 너희를 입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너희가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민준의 말에 쌍둥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김 박사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준이 이 두 아이에게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때 하나가 물었다. 회장님, 저희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저희를 입양하고 싶으십니까? 민주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서 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고아였고 내 재능 때문에 세상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민준의 솔직한 고백에 쌍둥이 자매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저희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은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를 사랑해주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민준의 고백은 이사회 회의실을 정적에 잠기게 만들었다. 14명의 임원들은 그의 충격적인 과거 고백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이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고 어떤 이는 불편함에 시선을 돌렸다. 이태훈 부사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장님, 개인적인 과거사를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부적절하다고요. 민주는 차갑게 반문했다. 이 부사장, 내 과거가 이 회사의 미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 그리고 이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가 모두 내 과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들이 염려하는 회사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회사의 이미지를 위한 홍보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그리고 이 회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는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사회의 얼굴을 한 번 더 훑어보았다. 어떤 이는 그를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민주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굳건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그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었다. 이사회 여러분, 내가 내린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와 은주를 입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나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내 의결권이 그들에게 넘어가도록 신탁을 설립했습니다. 내 유산은 그들의 것입니다. 이 회사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니 당신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거나 내게 반대하거나.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민주는 이태훈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 부사장, 당신이 밤새 준비했다는 그 프레젠테이션 말입니다. 17페이지에 계산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와 은주라면 몇 초 만에 찾아냈을 겁니다. 민주는 차갑게 웃으며 회의실을 나섰다. 민주는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를 맞이한 박서진 부사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박 부사장.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 결정을 관철할 것입니다. 서진은 민준의 굳건한 모습에 놀랐다. 그는 민준이 이토록 단호하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처음 보았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은 서진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서진아. 민준은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때 민준의 사무실에서 하나 나와 한은주의 맑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복잡한 수학 공식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자 민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와 계십니다. 서진이 말했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사무실에는 사회복지사 강은미와 하나, 은주가 앉아 있었다. 강은미는 30살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함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일어섰다. 김민준 회장님, 오늘 면담은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강은미에게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았다. 강은미 선생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보호를 줄 것입니다. 민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강은미는 민준의 말을 듣고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은주야, 솔직하게 말해. 주렴, 민준 회장님과 함께 살고 싶니? 하나와 은주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가 먼저 말했다. 민준 회장님의 목소리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주가 덧붙였다. 강은미는 두 아이의 말에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들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강은미는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제 비로소 진정한 답을 찾은 듯했다. 이 아이들은 제게 희망입니다. 민준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저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하고 돈을 버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만난 후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랑과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제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은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이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아이들을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있는 하나와 은주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웠던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지키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은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회장님, 모든 서류 절차가 완료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가십시오. 민주는 하나와 은주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들의 발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두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두 아이를 위해 기꺼이 세상을 향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늘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준의 고급 세단이 길게 이어진 자갈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다. 옆자리에 앉은 하나와 은주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주변의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그들의 작은 손은 서로 맞잡고 있었다.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갈의 질감이 다르네요. 보유권보다 더 균일해요. 은주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새소리가 들려요. 차에 탄 이후로 17종의 새소리를 구분했어요. 대부분은 북부 홍관조와 미국 울사의 소리네요. 민주는 놀라움에 그들을 쳐다보았다. 새소리를 듣고 종류를 알 수 있니? 은주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시력을 잃은 후로 우리의 청각이 더 예민해졌어요. 도서관에서 조류학 오디오북을 들은 게 도움이 됐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비범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차가 멈추자 민준의 오랜 집사 배숙이 현관 계단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자세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어서 와라. 민주는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부축했다. 배 집사님은 15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단다. 이 집을 나보다 더 잘 아시지. 배 집사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요청하신 대로 동관의 방들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지난 일주일간 아이들을 위해 동관을 개조했다. 촉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질감이 다른 벽지를 바르고 모든 문에 점자 라벨을 붙였으며 음성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사운드 시스템도 설치했다. 이제 한번 탐험해 볼래?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하지만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은주가 자신 있게 끼어들었다. 우리는 정신적인 지도를 만들 거예요. 거리, 질감, 음향, 그리고 향기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걸어보면 됩니다. 배 집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제가 괜찮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두 아이는 스스로 길을 찾을 겁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민주는 놀라움에 가득 찬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쌍둥이는 손가락으로 벽을 쓸어내리고 걸음걸이를 세고 때로는 멈춰서서 소리가 다른 공간에서 어떻게 울리는지 들었다. 그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였다. 코너나 문 앞에서 거의 망설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배 집사의 회의적인 태도도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쌍둥이는 아무런 도움 없이 식당으로 길을 찾아왔고 자신의 의자를 찾아 앉았으며 심지어는 배 집사가 새로 빨아놓은 식탁보의 미묘한 라벤더 향에 대해 칭찬하기도 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두 아이와 더 깊은 교감을 하고 싶었다. 저녁 식사 후에 함께 책을 읽을까?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서재에 책이 가득하단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부터 시작하는 게 어떠니? 하나가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면 비밀의 화원도 좋아요. 은주가 덧붙였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둘 다 좋구나. 너희가 좋아하는 것으로 읽어줄게. 쌍둥이는 잠시 서로에게만 들리는 조용한 소통을 나누었다. 사실 우리가 읽어드릴 수 있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저녁 서재에서 민주는 두 아이가 비밀의 화원을 암송하는 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단순하게 단어를 외운 것이 아니라 각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며 감정과 뉘앙스를 담아냈다. 그들의 낭송은 민준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할 만큼 감동적이었다. 3장이 끝났을 때 민준은 속삭였다. 정말 대단하구나. 몇 권의 책을 외웠니? 217권이요. 하나가 정확하게 대답했다. 보유권에는 책이 많지 않아서 빨리 읽었어요. 그들의 담담한 대답에 민준의 가슴은 아련해졌다.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이 잠든 후 민준은 부엌에서 배 집사를 발견했다. 회장님,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더군요. 배 집사는 딱딱했던 태도를 풀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주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배 집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일 뿐입니다. 민주는 와인잔을 들여다보며 지난 세월의 공허함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주방 창문 밖으로 한울 저택의 넓은 정원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더 이상 그 어둠은 공허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한 가정의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바로 두 아이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입양 후 3달이 지나는 동안 민준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달라졌다. 한때 미니멀리즘의 성격이었던 그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이제 촉각 벽화와 3D 프린팅된 회사 제품 모형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그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회장님, 오전 10시 화상회의 9분 전입니다. 인터폰으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중요한 신제품 출시 회의 서류를 검토하며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한울신경 인터페이스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늦어졌고 엔지니어링 팀은 근본적인 수학 모델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다. 얘들아, 아저씨 지금 중요한 전화 받아야 해. 배 집사님이 공부하는 거 도와주실 거야. 민주는 근처에 앉아 점자 태블릿으로 작업하던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저씨, 혹시 신경 인터페이스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은주가 순진하게 물었다. 민주는 순간 얼어붙었다. 너희가 어떻게 그걸 아니 어제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나가 설명했다. 그들이 신경 반응 시간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요. 민주는 갑자기 긴장하며 아이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어떤 결함인데 그들은 표준 신경 경로에 비표준 처리 모델을 적용하고 있어요. 은주는 점자 디스플레이 위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말했다. 뇌는 정보를 선형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우리는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정식을 썼어요. 하나는 민준에게 점자 점들로 가득 찬 종이를 건넸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충동적으로 결정했다. 너희도 회의에 같이 들어올래. 10분 후 쌍둥이는 민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그의 엔지니어링 팀이 나타났다. 수석 엔지니어인 김 박사는 최근의 난관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소 6주의 지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리 속도가 우리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혹시 비선형 진행 모델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민주는 아이들의 점자 방정식을 비서가 급히 번역해준 노트를 흘끗 보며 제안했다. 논의가 점점 더 기술적으로 깊어지자 하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박사님,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엔지니어들은 화면 속 9살 소녀를 멍하니 쳐다보며 침묵했다. 하나야, 민주는 조심스럽게 경고했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다. 뇌는 여러 입력을 동시에 처리해요. 순차적으로 하지 않아요. 당신의 모델은 신경 경로를 컴퓨터 회로처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마치 음악 같아요. 맞아요. 교향곡 같아요. 은주가 덧붙였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동시에 다른 부분을 연주하는 것처럼요. 김 박사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굽니까? 회장님 내 딸들입니다. 민주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당신들은 이 아이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정말 경이로웠다. 쌍둥이는 특유의 겹치는 말하기 방식으로 신경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그들은 엔지니어들의 놀란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민주는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제안이 맞다면 김 박사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이 분야 전체를 혁신하게 될 겁니다. 통화가 끝난 후 민주는 충격에 휩싸인 차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그의 반응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너희가 어떻게 그 모든 걸 이해했니? 민주는 마침내 물었다. 이건 최첨단 신경과학인데
아저씨 회사의 연구 논문들을 읽었어요. 하나가 말했다. 배 집사님이 아저씨의 디지털 도서관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은주가 덧붙였다.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는 믿기지 않는 마음과 자부심이 뒤섞인 채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고 말고. 너희는 방금 2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살렸어. 그날 저녁 배 집사는 민준이 서재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은 자신과 쌍둥이의 나이가 같았을 때 찍은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군요. 배 집사는 저녁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교육 기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나는 내가 그들을 구하고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배 집사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볼 수 없을 만큼 연약했다. 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배 집사님. 무엇을요? 회장님 어쩌면 그들이 나를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20년간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을 쫓는 외로운 영혼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준 두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두 아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여름, 찜통더위가 하늘 저택을 뒤덮었지만 저택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민준의 정원 파빌리온에서 이태훈 부사장이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이 부사장의 표정은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듯한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민준 회장님, 이사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양 문제, 이제는 아이들이 개발한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우리 핵심 제품에 적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사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태연했다. 신경 인터페이스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도움 덕분에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 처리 속도가 40%나 향상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점입니다. 이 부사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반박했다. 언론은 2명의 시각장애, 9살 아이들이 어떻게 최첨단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장님께서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민주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군요. 이 부사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과연 그럴까요? 회장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의 작업에 기반한 특허를 3개나 출원하셨습니다. 시점이 아주 공교롭군요. 이 부사장이 떠난 후 민주는 그들의 대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혹시라도 그가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을 아이들이 아닌 자산으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를 깊이 괴롭혔다. 그날 오후 아이들의 담당 사회복지사 강은미 씨가 정기 방문을 위해 도착했을 때 그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김 회장님, 몇 가지 우려스러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꽉 쥔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민주는 항의했다. 아이들은 천재입니다. 그들은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것뿐입니다. 강은미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들은 우선 아이여야 합니다. 김 회장님, 한나와 은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래 친구들과 평범한 삶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회의실 밖의 세상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저 그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을 원하는 것 말입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저녁 식사 내내 아이들이 평소와 달리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적이었고 반응도 단조로웠다. 무슨 일 있니? 민준이 마침내 물었다. 쌍둥이는 그들의 특징적인 방식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 강은미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가 인정했다. 회장님이 우리의 능력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너희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 우리는 회장님을 돕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망설이자 민준이 재촉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수학을 못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를 원하실 건가요? 하나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우리가 회장님의 회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질문은 민준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당연히 원하지. 민준은 즉시 대답했다.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란다. 너희는 여기 있는 이유는. 그는 갑자기 멈췄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그들에게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요? 은주가 물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눈이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민주는 어렵게 침을 삼켰다. 너희 둘이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란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 집은 너희가 오기 전까지는 집이 아니었어. 쌍둥이는 침묵했고 그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늦게 민주는 그들의 방에서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만약 이 부사장이 옳다면 어떡하지? 하나의 목소리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회장님이 우리를 자산으로만 본다면. 회장님은 우리를 아낀다고 말씀하셨어. 은주가 반박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 때로는 내가 과학실험 대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어. 민주는 조용히 몸을 돌려 물러났다. 깊은 슬픔이 그를 덮쳤다. 입양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이 특별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한울저택의 긴장감은 두 번째 주까지 이어졌다. 민주는 일에 몰두했고 쌍둥이는 다시 그들만의 방정식과 조용한 대화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었다. 배 집사는 그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침 식사 접시를 평소와 다르게 큰 소리를 내며 내려놓으며 선언했다. 이 집에는 3명의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에게 말할 만큼 영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누군가 대답하기도 전에 보안 시스템이 방문자를 알렸다. 하나와 은주 양을 보러 오신 최윤지 박사님이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10대 초반의 친절하고 단호한 눈빛을 가진 여성과 서재에서 마주했다. 저는 로버트와 엘리자 스펜서의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2년 동안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하다가 돌아와서 아이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경계하며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일으키려 오신 것이라면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최 박사가 말을 끊었다. 그들의 부모님께 한 약속 말입니다. 아이들이 서재로 들어서자 그들은 즉시 최 박사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그들의 얼굴은 반가움으로 환하게 빛났다. 윤지 이모 그들은 동시에 소리치며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주는 그들의 기쁜 재회를 복잡한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그와는 다른 아이들의 과거와 연결된 사람이었다. 너희 부모님은 너희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최 박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새집을 분명히 좋아했을 거야. 정말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응, 이라고 대답했다. 사실 로버트와 엘리자는 민준 회장님의 일을 매우 존경했어. 민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저를 알았다고요, 네. 특히 기술 개발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 방식을 관심 있게 지켜봤죠. 엘리자는 만약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김민준 회장님 같은 사람이 그들의 딸들을 멘토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었어요. 쌍둥이는 놀라움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정말로요. 은주가 속삭였다. 최 박사는 가방에서 작은 음성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너희 어머니가 사고 전에 나에게 맡긴 거야. 때가 되면 너희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지.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엘리자 스펜서의 따뜻한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하나야, 은주야, 사랑하는 우리 딸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엄마와 아빠는 세상에 없을 거야. 우리는 윤지 이모가 너희를 찾아주도록 해놓았단다. 너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비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서로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김민준 회장님의 일을 몇 년 동안 지켜봐 왔어. 기술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착취하지 않는 그의 헌신을 말이야. 만약 기적적으로 너희의 길과 그의 길이 교차한다면 그를 믿어라. 그는 좋은 사람이란다. 기억해. 너희의 두뇌는 놀랍지만 너희의 심장이 엘리자 스펜서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녹음된 것이었지만 민주는 마치 그녀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들이 세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다. 너희의 두뇌는 놀랍지만 너희의 심장이 라는 마지막 말은 미완성인 채로 끊겼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하나와 은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들은 몸을 떨었고 그들의 작은 손은 서로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얼굴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민준이 그들을 만난 후 처음으로 보는 눈물이었다. 그들의 눈물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님도 자신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자신들의 재능에 대한 사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그들의 재능이 아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다는 것을. 부모님은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민준의 손을 찾아잡았다. 이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가 덧붙였다.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다. 부모님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입양 관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감사함 이상의 깊은 신뢰였고 상황을 초월하는 강력한 연결이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쌍둥이에게 그들의 부모님이 남긴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 로버트 스펜서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나야, 은주야,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와 엄마는 세상에 없을 거야. 우리는 항상 너희의 마음이 비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우리가 너희의 인지 과정을 기록해온 작업은 우리가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는 실험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사랑하는 우리의 딸들이란다. 너희의 재능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누거나 간직할 수 있는 너희의 것이야.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하나와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존재가 단순한 과학적 연구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사랑받는 딸들이었다. 그들의 부모님은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아이들이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음을,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성우자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작업은 그 비극적인 사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와 은주에게서 계속 살아있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이태훈의 음흉한 제안과 강은미의 걱정을 떠올렸다. 그들은 모두 아이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신했다. 그는 이 아이들을 그들의 재능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을 그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그들은 그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고 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사회의 반대와 언론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성공가였던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와 은주의 아버지였다. 그날 오후 민준은 사회복지사 강은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은미 선생님, 아이들을 만나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부모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은미는 민준의 말에 감동한 듯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아이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강은미는 민준의 집을 방문하여 하나와 은주를 만났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의 그림자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의 부모님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너희에게는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어. 하나와 은주는 민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민준이 그들을 만난 후 처음으로 본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와 언론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재벌 회장과 두 천재 소녀의 기적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민준의 따뜻한 마음과 그의 용기에 감동했다. 이태훈 부사장은 더 이상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민준의 진심에 감동한 듯 그에게 사과했다. 민준은 그의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미약한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민준은 이제 그의 모든 것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데 전념했다. 그는 그들의 특별한 능력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했다. 그는 하나와 은주를 위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하나와 은주의 희망이었다. 그 재단은 어린 재능을 발굴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했다. 여름의 뜨거운 공기가 한울 저택을 감쌌지만 이태훈 부사장과 민준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민준의 정원 파빌리온에서 이태훈은 그의 잘 만들어진 걱정스러운 표정을 유지한 채 앉아 있었다. 민준 회장님, 이사회가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입양 문제. 이제는 아이들이 개발한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우리 주력 제품에 적용하는 것까지요. 이태우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태연하게 차를 마셨다. 신경 인터페이스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기여 덕분에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 처리 속도가 40%나 향상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제 요점입니다. 이태우는 목소리를 낮춰 반박했다. 언론은 2명의 9살 시각장애 아동이 어떻게 최첨단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회장님께서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태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과연 그럴까요? 회장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의 작업에 기반한 특허를 3개나 출원하셨습니다. 시점이 아주 공교롭군요. 이태훈이 떠난 후 민주는 그 대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을 아이들이 아닌 자산으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를 깊이 괴롭혔다. 그날 오후 아이들의 담당 사회복지사 강은미가 정기 방문을 위해 도착했을 때 그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김 회장님, 몇 가지 우려스러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꽉 쥔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민주는 항의했다. 아이들은 천재입니다. 그들은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것뿐입니다. 강은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들은 우선 아이여야 합니다. 회장님, 한나와 은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래 친구들과 평범한 삶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회의실 밖의 세상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는 주장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누구인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저녁 식사 내내 아이들이 평소와 달리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적이었고 반응도 단조로웠다. 무슨 일 있니? 민준이 마침내 물었다. 쌍둥이는 그들의 특징적인 방식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 강은미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가 인정했다. 회장님이 우리의 능력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너희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 우리는 회장님을 돕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망설이자 민준이 재촉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수학을 못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를 원하실 건가요? 하나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만약 우리가 회장님의 회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질문은 민준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당연히 원하지. 민준은 즉시 대답했다.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란다. 너희는 여기 있는 이유는 그는 갑자기 멈췄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그들에게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요? 은주가 물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눈이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민주는 어렵게 침을 삼켰다. 너희 둘이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란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 집은 너희가 오기 전까지는 집이 아니었어. 쌍둥이는 침묵했고 그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늦게
민주는 그들의 방에서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만약 이 부사장이 옳다면 어떡하지? 하나의 목소리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회장님이 우리를 자산으로만 본다면 회장님은 우리를 아낀다고 말씀하셨어. 은주가 반박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 때로는 내가 과학실험 대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어. 민주는 조용히 몸을 돌려 물러났다. 깊은 슬픔이 그를 덮쳤다. 입양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이 특별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한올 저택의 긴장감은 두 번째 주까지 이어졌다. 민주는 일에 몰두했고 쌍둥이는 다시 그들만의 방정식과 조용한 대화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었다. 배 집사는 그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침 식사 접시를 평소와 다르게 큰 소리를 내며 내려놓으며 선언했다. 이 집에는 3명의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에게 말할 만큼 영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누군가 대답하기도 전에 보안 시스템이 방문자를 알렸다. 하나와 은주 양을 보러 오신 최윤지 박사님이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10대 초반의 친절하고 단호한 눈빛을 가진 여성과 서재에서 마주했다. 저는 로버트와 엘리자 스펜서의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2년 동안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하다가 돌아와서 아이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경계하며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일으키려 오신 것이라면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최 박사가 말을 끊었다. 그들의 부모님께 한 약속 말입니다. 아이들이 서재로 들어서자 그들은 즉시 최 박사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그들의 얼굴은 반가움으로 환하게 빛났다. 윤지 이모, 그들은 동시에 소리치며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주는 그들의 기쁜 재회를 복잡한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그와는 다른 아이들의 과거와 연결된 사람이었다. 너희 부모님은 너희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최 박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새집을 분명히 좋아했을 거야. 정말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응이라고 대답했다. 사실 로버트와 엘리자는 민준 회장님의 일을 매우 존경했어. 민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저를 알았다고요. 네. 특히 기술 개발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 방식을 관심 있게 지켜봤죠. 엘리자는 만약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김민준 회장님 같은 사람이 그들의 딸들을 멘토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었어요. 쌍둥이는 놀라움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정말로요, 은주가 속삭였다. 최 박사는 가방에서 작은 음성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너희 어머니가 사고 전에 나에게 맡긴 거야. 때가 되면 너희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지.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엘리자 스펜서의 따뜻한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하나야, 은주야, 사랑하는 우리 딸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엄마와 아빠는 세상에 없을 거야. 우리는 윤지 이모가 너희를 찾아주도록 해놓았단다. 너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비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서로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김민준 회장님의 일을 몇 년 동안 지켜봐 왔어. 기술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착취하지 않는 그의 헌신을 말이야.
만약 기적적으로 너희의 길과 그의 길이 교차한다면 그를 믿어라. 그는 좋은 사람이란다. 기억해. 너희의 두뇌는 놀랍지만 너희의 심장이 엘리자 스펜서의 목소리는 녹음된 것이었지만 그 진심은 민준과 아이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너희의 두뇌는 놀랍지만 너희의 심장이 라는 마지막 말은 미완성인 채로 끊겼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들의 재능을 넘어 존재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하나와 은주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불안과 의심, 외로움이 마치 둑이 터진 듯 흘러나왔다. 민주는 그들이 평생 짊어져온 무거운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최윤지 박사가 떠난 후 민주는 아이들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부모님께서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내게 너희를 부탁했지.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거야. 하나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민준이 자신들을 재능 때문에 원한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민준의 진심이 그 치유를 완성해 주었다. 이튿날 아침 민준은 이태훈 부사장을 불렀다. 이 부사장, 신경 인터페이스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태훈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회장님, 그것은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내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준은 이태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민준의 새로운 비전은 한울그룹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사회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민준의 확고한 의지와 신경 인터페이스 프로젝트의 놀라운 성과를 보고 결국 그의 결정을 지지했다. 언론은 민준의 결정을 찬양했다. 재벌 회장, 이익을 넘어선 인류애를 실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민준은 더 이상 그런 칭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민준은 한울그룹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하나와 은주의 희망이었다. 재단은 어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지원하고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했다. 민주는 이 재단을 통해 하나와 은주에게 사랑과 보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시간이 흘러 하나와 은주는 민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천재성은 더욱 빛을 발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들은 민준을 아빠라고 불렀고 민준은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배 집사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렀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하나와 은주의 손을 잡고 공원 길을 걸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아빠, 이제 정말 마법이 시작된 거죠. 하나가 깡충깡충 뛰어가며 말했다. 그래, 하나야. 진짜 마법은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민주는 은주의 작은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세 사람은 따스한 햇살 아래 함께 걸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남자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모든 것을 주었던 두 아이.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동화였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시작의 순수함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었다.